스킬의 요소. 재능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기술. 진정한 스킬 습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습관과 잘못된 생각의 틀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노력해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악기나 스포츠를 배우는 과정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을 지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 재능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재능 부족이 아니라 나쁜 교육과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례 연구 노력의 역설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 조시. 조시는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몸이 굳어버리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은 그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했지만 그럴수록 연필을 쥐는 손에 힘이 더 들어가고 글씨는 더 작고 읽기 어려워졌습니다. 핵심 통찰 이를 바로 잡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우리 자신의 방해가 더 커집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문제를 악화시키는가? 조시의 선생님들은 오직 올바른 글씨 쓰기라는 행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조시가 긴장과 불안이라는 자신의 노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가 하는 일, 즉 그가 쓰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너무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노력에 갇힌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해로운 습관을 우회하는 간접적 학습의 힘. 조시에 대한 해결책은 글씨 쓰기 연습이 아니라 큰 원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쓰기와 연관된 긴장감과 나쁜 습관을 우회하는 간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목적 달성을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원칙 이때 우리는 배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례 연구 이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개념이다. 목이 막힌 가수. 한 가수는 목을 열고 노래하라는 지시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 노래라는 개념 자체가 목을 조이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거만한 스타일로 노래에 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잘못된 개념을 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통찰 노래에 대한 학생의 개념 자체가 잘못입니다. 모든 스킬의 중심에는 나라는 도구가 있다. 모든 행동의 질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수행하는 자아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숙련된 성과는 표면적으로는 주로 행동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행동은 복잡한 심리물리적 과정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요소인 우리 자신, 즉 기능하는 정신과 신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진정한 스킬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서 온다. 우리는 걷는 법을 배울 때 의식적으로 근육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주로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며 우리는 그저 이 과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많은 고도의 스킬은 이처럼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과정에 대한 우리의 방해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재능이란 방해 없이 움직이는 능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더하기에는 노력과 통제와 힘주기가 있습니다. 빼기에는 의도만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술하지 않기의 의식적 통제. 자극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멈춤으로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의식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나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해오던 방식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멈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해야 합니다. 종종 노력하지 않는 것,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학습의 열쇠입니다. 스킬에 숨겨진 절반 수용적 요소들. 숙련된 행동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각적이고 수용적인 구성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1. 지각 공의 궤적을 보는 것.
2주의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3. 운동 감각, 라켓이나 내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공을 잡는 행위는 공격적인 잡기가 아니라 공의 경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용적인 행위입니다. 지적인 연습은 틀릴 자유에서 시작된다. 맹목적 반복은 나쁜 습관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결과인 성공에만 집착하게 만들어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적인 연습은 실험이며 스스로에게 틀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목표를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라. 지나친 야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학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복잡한 스킬을 압도되지 않을 만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정복해야 합니다. 사례 첼리스트 요요마는 어릴 적 아버지가 바흐 모음곡을 하루에 단 2마디씩만 익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는 결국 전곡을 마스터했습니다. 모토 나누고 정복하세요. 정신신체라는 거짓된 이분법을 넘어서 우리는 종종 기술적 스킬과 신체적 조정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연주자의 건초염과 같은 신체적 문제는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연주 방식, 즉 자신을 잘못 사용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진정한 기술은 반드시 건강한 신체 사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술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경지에 이른 스킬의 특징 노력의 사라짐. 가장 높은 수준의 스킬은 힘겨운 분투가 아니라 노력의 용이함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마치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최소한의 움직임과 긴장으로 최고의 연주를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신체의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시스템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허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지적인 숙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악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어떤 스킬을 배우든 그 학습이 의존하는 가장 중심적인 도구는 바로 자아, 즉 기능하는 당신의 정신과 신체입니다. 이 악기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모든 스킬의 진정한 기초입니다. 따라서 스킬 습득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자기 발견과 자기 숙달의 과정입니다.